네, 정치권이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가 공동 전선을 구축한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전국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야권이 탄핵안 표결 시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못 박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박지원 그리고 노회찬 이렇게 야3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을 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2일 그리고 9일에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둘 중에 놓고 본다면은 2일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대규모 5차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열린다는 특징이 있고 또 9일 본회의 같은 경우는 다음 달 6일에서 7일 사이에 최순실 국정조사 1, 2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열린다는 점에서 볼 때 정치권에서는 아마도 9일에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극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까지는 초안을 좀 마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안 정조 가결수가 200명이거든요.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치면 172명입니다. 원래는 171명인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172명이 됐거든요. 이제 새누리당이 산술적으로 본다면 28명이 넘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사실상 지금 현 친박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퀴를 쥐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판장을 좀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서명한 의원들이 30명 초반 정도가 된다고 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리고 뭐 김무성 전 대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40명 정도까지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정조 가결수를 좀 채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산술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2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탄핵에 대한 변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결 정족수를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계산했을 때 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압도적으로 넘긴다면요 별다른 변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아슬아슬하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이탈표가 생기느냐 이 여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권 내에서도 서명,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해서 서명에는 자기가 찬성 의사를 밝히지만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찬성표를 정말 던지겠느냐.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밖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안에 가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고 또다시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가 우리는 투표장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 자체, 친박 의원들 중에서도 들어가는 것 자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찬성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개 투표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뭐 야권에서는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시간을 갖고 더 결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9일이 탄핵의 디데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탄핵이 속도가 내면서 뭐 결국은 이렇게 되면 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야권의 딜레마로 좀 불렸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야권은 이걸 용인할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를 용인을 하겠느냐. 그래야 결국에는 탄핵안이 된다면 그렇게 사실상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런 계산들을 좀 야권에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야권에서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둘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총리를 찾기가 사실상은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척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시간 벌기, 또 물타기 이런 흐름에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찾았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더라도 뭐 괜찮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는데 뭐 총리 역시도 결국엔 식물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뭐 황교안 총리가 가더라도 크게 뭐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무기력한 모습 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예. 이건 역시도 야권에서는 공세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그때도 이 부분을 공략을 삼음으로써 결국에는 야권에서는 자기들에게 조금 더 전국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김병주 총리 내정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사실상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내정을 한 게 지난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22일간 사실상 식물 상태로 공중에 붕 뜬 상태인데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지금 탄핵안으로 갔다라는 거는 사실상 총리 추천을 접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 예. 기존 입장을 재확인을 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선 총리 후 탄핵 입장이었는데 그걸 뒤집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리 선임 문제는 실기를 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 표명을 했는데요. 아직 그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21일에 냈고요. 네. 그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에 그러니까 연이어서 사표를 네.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청와대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사실상 가장 핫한 관심 사안이었는데 정여국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사람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사안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후 6시 30분쯤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사표 수리 여부를 발표하지 않겠다. 없다. 그러니까 않겠다가 아니라 발표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자들은 사실상 이게 뭐 계속 가겠구나. 장고. 대통령이 장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관측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 사표를 반려하려고 하지만 그 둘의 사의 표명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은 최순실 특검이 본격화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될 카드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법무부 장관 역시도 새로 임명, 만약에 사의 표명을 해서 사표 수리를 하고 새로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과정이 많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점에서 대통령 고민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킹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뭐 시사를 했죠. 네, 자임을 그렇습니다. 했죠. 예. 네, 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대 선거를 보면 연대 세력이 다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중립적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을 하고 선거에 반드시 이기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킹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 그럼 진짜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냐를 놓고는 뭐 의견 좀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친박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를 제외한 그러니까요. 양극단을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제3지대론,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세판짜기, 예. 그렇죠. 네. 세판짜기의 어느 정도 가능성에 좀 더 풀무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고서 안철수 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도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예.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분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그 지금 뭐 탄핵안에 앞장서고 그러고서 또 뭐 킹메이커가 될 수 있으면 시사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 외부 지역 제3지대에서의 약간의 세력 도모 이런 좀 안에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거든요.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예상외로 선거가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이정현 대표가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반대파에게 정권을 넘어가는 것을 보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봐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같이 강조를 한 게 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대선 전에 개헌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개헌의 군부를 계속 뭐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유력 대권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뭐 상황 반전을 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개헌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걸 통해서 총리가 내각을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뭐 이제 외치를 좀 책임을 진다라 이런 만약에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킹메이커이자 킹을 되고자 하는 그런 뭐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굴러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미래를 보고 좀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